자, 수업 요거 7과 War Reading 시작해 봅시다. 자, The History of Money, 돈의 역사 이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쌤이 색칠을 좀 해놨는데 The idea of ing 있잖아. The idea of ing는 뭐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한번 적어봅시다. 정리를. The idea of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이 of를 기준으로 해서 이 똑같다라고 동격으로 표시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뭐라는 생각, 이게 동명사 ing니까 뭐뭐 한다라는 생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나오면 얘들아 the idea of ing가 나오면 독해에서는 소재입니다. 글의 소재예요.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인지 봅시다. The idea of using coins as money. 그러니까 코인은 동전이죠. 그러면 as는 전치사니까 뭐뭐로 또는 뭐뭐로서인데 그럼 돈으로 해볼게요. 돈으로 코인을 사용한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됐죠? 우리는 지금 동전이 아무렇지도 않게 돈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엄연히 말하면 동전이 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금속 덩어리죠. 이해돼?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이만한 은색 딱지, 그 금속 딱지를 그냥 주면서 이걸로 주면서 밥을 주세요 하면 밥 줘요? 식당 가서? 욕먹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라는 건 그냥 금속 덩어리입니다. 동전 모양으로 생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덩어리인데 그걸 돈으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럼 누가 주어지? 아이디어가 주어요. 항상 주어 동사 찾아야겠죠? 그리고 동사 어디 있어요? originate인데 얘들아 이 originate는 선생님 빨간색으로 했는데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유래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래하다. 그럼 어떤 사람들로 유래했다? 위드 다음에 지금 잘 보시면 사람들 왔죠? 그럼 어떤 사람들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리디안 피플, 리디안 민족으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리디안이라는 민족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야? 코인을 돈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by 700 BC. 그래서 기원전 700년경. 이 by는 뭐뭐경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도가 나오면. 그리고 여기서 day는 누구겠어요? 이 day가 누굴까? people이죠. 리디안 people. 그리고 were using 동사 어디 있어요? 진행형이죠. 우리가 진행형은 뭐하고 똑같다? 한 번 더. 능동과 개념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어가 뒤에 coins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지. 그럼 목적어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뭐가 왔다? 우리가 배운 분사 플러스 알파가 왔다. 이렇게 분사가 명사보다 뒤에서 수식하면 한 번 더 목적어 명사니까요. 분사가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후지 수식하게 되면 어떻게 풀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따져서 풀자. 목적어 확인해 봅시다. 여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과거 분사 PP형을 답으로 한 거고 그럼 뭐뭐로 만들어진 이겁니다. 이 out of는요 어떻게 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rom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얘하고 뜻이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동전이에요. 됐어요? 그럼 뭐로 만들어진 동전이야? Mixture of gold and silver니까 금과 은의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그래서 금과 은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동전을 사용하기 시작했었다 이거죠.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됐죠? 다시 한번 이 리디안 족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과 은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해석됐죠? 다음 문장. 근데 왜 금과 은을 혼합해서 썼을까요? 금은 비싸잖아. 그치? 은은 좀 싸고. 그래서 섞은 거예요.
자, coins were made. 수동이고요. 뒤에 by까지 보이시죠? 그러면 동전이라는 것들이 수동태 얘들아 뭘로 만들어졌죠? 우리가 동전 만들면 지금 기계로 찍어내죠. 그때는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by hand.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병렬 구조야. 병렬 구조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요 사이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똑같으면요. 생략이 돼요. 이렇게. 앞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똑같았기 때문에 생략된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스탬프 위드는 뭐냐? 여기 있는 스탬프는 P평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BPP니까. 스탬프는 원래 어디 도장을 찍다거든? 그럼 B 스탬프는 뭐겠어? 도장이 찍혀지다죠. 찍혀지는 거예요. with images. 그럼 뭘로 찍혔니? 이미지가 그림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미지들로 찍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탬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장 찍다긴 맞지만 그지? 금속 판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꽝 찍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동전들이 다시 이미지로 찍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봐봐. depending on 쌤이 색칠을 하는데 얘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depend on하고 달라요. 쌤 미리 따라 써볼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depend on은 얘는 자동사예요. 여기 자동사에다가 전치사 on 붙인 거고 이 뒤에 명사가 온단 말이지? 그럼 depend on 뜻이 뭐였어요? 쌤이 이거 뜻은 세 가지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depend on은 첫 번째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뜻 세 가지로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세 가지.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세 가지로 적으시면 돼요. 이건 depend on이고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 책에 나온 depending on은요. 뭐뭐에 의지하는, 의존하는 그 뜻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자, depending on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와요. 이렇게 해석은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라. 완전 다른 단어야, 얘들아. depend on과 depending on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추측해서 대충 찍으면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 쌤이. depending on은 전치사고 해석 어떻게 했다? 뭐뭐에 따라. 그리고 their, 소유격이잖아요. 잘 봐요. 소유격인데 이 소유격인 there가 가리키는 말이 앞에서 뭐였게? 뭐였을까요?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coins일까요? 여기는 there는 coins예요. 그래서 이 동전들의 뭐에 따라 가치, 동전들의 뭐에 따라서 이 가치, 그래서 이 동전들의 가치에 따라서 이미지가 찍힌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문장, the value of a coin. 그래서 코인 하나, 그러니까 동전이라고 할게요. 동전 하나의 가치, 이게 주어져. 동전 하나의 가치가 was determined by 나왔는데, 얘들아. 동사 따로 하나 적어볼게요. determine. 이 determine이라는 단어는 타동사고 목적어 뒤에 와야겠죠. 뭐뭐를 결정하다. determine의 뜻이 두 가지인데 뭐뭐를 결정하다 뜻도 있고요. 뭐뭐를 결심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결정하다, 뭐뭐를 결심하다 두 가지로 아셔야 돼요. 두 가지로 공부해야 돼. 여기서는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was decided 해도 됩니다. 그럼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냐? by, 전치사죠?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수단이나 방법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by라고 했어요. 그래서 by its weight. 그럼 뭐의 무게예요? 동전의 무게죠. 이것도 소유격이잖아. 그지? 이 코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A coin. 소유격이니까. 이 동전의 뭐에 의해서? 무게.
동전의 무게에 의해서 동전의 가치가 결정된 거예요. 그거 묵직할수록 좋은 거겠지.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석 잘 해봐요. 동전의 가치가 뭐에 의해서? 이 동전의 그것이니까 동전이라고 해석하세요. 동전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해석됐죠? 그 다음 according to 나왔는데 according to도요. 이 depending on하고 뜻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 according to도 얘들아 전치사예요. 얘도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 나와. 근데 이 according to는요. according to는 해서 두 가지니까 두 가지로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뭐에 따라. 첫 번째 뭐뭐에 따라. 두 번째 뭐뭐에 따르면. 첫 번째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르면인데 여기서는 뭐가 써요? 뭐뭐에 따라가 좋겠죠. 그러니까 according to는 해석이 두 가지야. 그래서 조금 다른 거야. depending on하고 비슷하죠. 얘랑 비슷한데 얘는 뜻이 두 개야.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르면. 예를 들면 according to 뭐 recent study 하면 어떻게 되겠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뭐뭐에 따라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뭐뭐에 따르면 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according to는 해석이 두 가지니까 얘도 따로 한번 꼭 정리를 합시다. 단어, 나중에 수능까지 많이 보게 될 단어 중에 하나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꼭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얘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봅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봤거든? 그러면 동전의 가치가 무게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뭐에 따라서 근데 very strict standard. 자, 중요한 단어 또 나옵니다. 자, 이 strict란 단어는요. 형용사인데 엄격한, 엄한. 그래서 rigid, rigorous, 엄격한, 엄한 이란 뜻이에요. 엄격한, 엄한. 그래서 strict, rigid, rigorous 이 세 개 단어는 기본 단어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엄격한, 엄한. 엄격한, 엄한이란 단어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뭐 느슨한도 있겠죠. 그러니까 strict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느슨한이란 단어를 쓴다 그럼 loose예요. 이게 느슨한이야. 형용사로 느슨한. 그 다음에 어떤 단어도 동요가 될 수 있냐면 generous. generous가 우리 관대한이라는 단어도 있거든. 그지? 엄격한의 반대는 관대한도 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엄격한, 매우 엄격한 뭐에 따라? 기준에 따라요. 스탠더드가 기준이니까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기준이 엄격해야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 동전의 무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해석됐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국사책에서 배우면 뭐 상평통보 이런 거 배우잖아요. 조선시대의 그 엽전.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전이라는 거를 이 동전 한 잎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거냐. 이 기준이 필요한 거야. 동전 한 잎이면 뭐 국밥 한 그릇 정도 된다. 그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기준을 지금 뭘로 결정했다는 거야, 얘네들은? 무게. 이 무게를 결정했다는 거야. 그리고 뭐가 있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구나. 이 두 가지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은 국밥 한 그릇에 동전 하나만 됐는데 갑자기 내일 되니까 두 개로 줘야 된대. 그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 무게에 의해서 결정이 됐더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죠. 다음, coins were convenient to use.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형용사가 나왔고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그지? 이렇게 보이죠? 그럼 요거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림이 될 거니까 투부정사 하기에 형용사하다. 뭐뭐 하기에 형용사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면 써드릴게요. 한 번 더 해볼게. 형용사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용법 배웠잖아요. 부사적 용법 배웠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 할 때 쓰는 거? 형용사 수식.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보자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그림이 되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 하기에 뭐뭐 하기에 형용사 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투부정사 하기에 형용사 하다. 그러면 동전이라는 건 사용하기에 편리했다죠. 그죠? 동전은 사용하기에 편리했다. 해석되시죠? 그런데 they were heavy. 자, 그런데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역접어가 나오면 중요하다. 그리고 they가 나왔네요. they가 누구였죠? 한 번 더 coins죠. 그들이 해석하지 말고 바꿔. 그런데 동전이 어땠어? 그럼 여기서 heavy는 단점이죠. 왜? 이건 플러스잖아. 그지? convenient는 플러스잖아. 그럼 but 뒤에 나온 건 뭐겠어? 마이너스 의미로 쓴 거야, 여기 있는 거. 무거웠다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동전들은 금으로 돼 있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 물론 금이 비싸서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전을 금으로 된 걸 갖고 다니면 얼마나 무겁겠어. 그지? 바지 주머니가 터질 거야. 그죠? In the 10th century, 10세기에 욕 아니에요. Chinese people, 중국인들이요. 우리 begin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living이 왔죠. 어떻게 바꿔도 되겠어? to live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봐요. 여기까지 먼저.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 여기까지 먼저. 코인스까지. 중국인들이 뭐 하기 시작했죠? 동전을 남겨놓기 시작했죠. 근데 with merchant니까 봐봐. 여기는 with를 함께라고 해석할 거예요? 함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with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해야 돼. 그럼 누구에게? merchant, 누구예요? 상인들이죠. 그래서 상인들에게 동전을 남겨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n exchange for 뜻이 뭐예요? 뭐뭐를 교환으로 하여. 뭐뭐를 교환으로 하여 라고 쓰시면 돼요. 뭐뭐를 교환으로 하여 라고 썼는데 그럼 뭐를 교환해서 뭐를 맞바꾸어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 교환이라는 건 얘들아 쌤 제스처 잘 봐. 교환이라는 거 있잖아. 주고 받는 거야. 주고 받는 거야. 이게 in exchange for야. 알겠어요? 그럼 뭐를 교환으로 주고받았어? received. 뭐죠? 영수증이죠. 그럼 영수증을 교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영수증과 맞바꾸어서 상인들에게 동전을 남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 그 영수증이 could be used인데 자 지금 동사 잘 보세요. 그 쌤한테 배운 거 써먹어봐. 쌤이 이거 늘 이렇게 항상 두 개를 그리잖아. 주어가 사람일 때 be used to 그림하고 주어가 사물일 때 be used to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사람의 짝은 얘들아 사람의 짝은 뭐다? 명사 또는 동명사 ing다. 이게 사람의 짝이라고 했죠.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된다? 주어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해석 여러분 쓰세요. 주어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번엔 사물의 짝입니다. 사물의 짝은 뭐다? 동사 원형이다.
자, 사물의 짝은 동사 원형인데 해석은 어떻게 했죠? 주어가 뭐뭐 하는데 쓰이다, 사용되다. 주어가 뭐뭐 하는데 쓰이다, 사용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험 문제로 잘 나올 거예요. 동사 원형과 이 명사 ing 부분이.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풀려면 주어를 봐라. 근데 주어로 보니까 received면 사물이잖아. 그럼 사물의 짝이 뭐였죠? 동사 원형. 보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법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별표. 그 영수증이 뭐 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어요? 뭐 하는데? to purchase 나왔는데 얘들아 투부정사는 준동사입니다. 그럼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 준동사의 목적어가 goods예요. 그럼 물건, 상품 이런 뜻이야. goods는 물건, 상품. 그럼 그 영수증은 뭐를 구매하는데? 물건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죠. 마치 뭐 같아요? 지폐 같죠. 그쵸? 자, 그래서 영수증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돈처럼 쓴 거죠. 이해되죠? 다음 문장. 이거 문장 발표입니다. 문법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In the 11th century, 11세기에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가 자, began 또 나왔어요. issue 나왔는데 얘들아, issue는 명사일 때는 문제겠지만 여기서는 타동사예요. 동사의 issue고요. 뭐뭐를 발급하다, 발행하다 쓰세요. 뭐뭐를 발급하다, 발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발급하다, 발행하다인데 영수증 같은 거를 발급하거나 허가증 같은 거 있죠? 허가증. 허가증을 발행하다, 발급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영수증 뒤에 나왔으니까 이슈 쓴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these received. 지시 형용사죠? 이러한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여기 ing는 준동사인 거 이제 이해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준동사의 목적어로 these received 쓴 거죠. 자, 다시 한번 11세기에 중국 정부가 이러한 영수증을 정부가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그리고 여기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지? 그렇죠. 완전한 문장이 왔죠. 자, 이슈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컴마 나오기 전까지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리고 컴마 찍힌 거야. 그리고 나서 뭐하니? That which 관계 대명사 나왔죠. 자, 관계 대명사 지금 셈이 그대로 보기 만들어 볼게요. that과 which. 그리고 뒤에 무슨 문장 왔죠? became부터 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왔죠.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수정법이죠. 자, 이제 배운 거 해봅시다. 관계대명사의 계수정법 왜 썼다? 일단 뒤에 있는 문장이 핵심 문장이다.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계수정법은 목적이 뭐냐?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부연 설명. 뭘 부연 설명해? 뒤에 있는 문장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얘는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하더라. 그럼 둘 중에 누가 답이건 간에 선행사를 찾아보면 these received죠. 그죠? 얘가 지금 선행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and 누구로? these received였으니까 대명사로 바꾸세요. they. 그럼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뭐겠어? 한 번 더 쏠게요.
these receipt가 되죠. 이 영수증.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됐는데 마지막 마무리 하나 더. 우리가 배운 내용 있죠? 우리 배운 거. 쌤 말로 할게요. 여러분 이제 쓰세요. 관계대명사 대가 왓은 계속적 용법 불가. 관계대명사 대가 왓은 계속적 용법 불가. 관계대명사 대가 왓은 계속적 용법 불가. 배웠죠? 그래서 앞에 이미 완전한 문장이 왔고 컴마 다음에 나타나는 관계대명사들인데 그쵸? 계속적법이고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법은 안 되는 게 누구다?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법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컴마 위치가 나왔겠지 얘는. 어떻게 바꿨다? 한 번 더 and they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겠다. 한 번 더 쓸게요. and they로 바꿔서 해석했다. 그럼 그 they가 누구야? 바로 these receipt다.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부가 발행한, 중국 정부가 발행한 이 영수증이 이렇게 해석합시다. they. 중국 정부가 발행한 이 영수증이 어떻게 됐다? became the world first paper money. 뭐가 됐다? 세계 최초의 종이 돈. 다시 하면 종이 지폐가 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first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나오면 주제문인 거 기억하면서 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이라는 뜻이에요. 세계 최초의 종이 지폐가 되었다. 이 문장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news of paper인데 뉴스는요 소식이라고 해석하세요. 주어고. 이 뉴스가 나오면요 이렇게 오브가 항상 붙거든. 이 오브도 이렇게 해석해봐. 뭐뭐에 대한 혹은 뭐뭐라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news of 하면 뭐뭐라는 소식도 괜찮고 뭐뭐에 대한 소식도 되겠죠.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news of paper money. 그럼 뭐에 대한? 종이 돈이죠. 종이 돈. 내가 이거 종이 주면서 돈이라고 하면 돼? 내가 여기다가 10,000원 쓰면 돈이에요? 자, 그래서 paper money, 그러니까 종이 돈이라는 소식. 이 소식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began to spread.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After the Italian explorer, 동격 마르코 폴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탈리아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주어 wrote 동사니까 여기 after는 접속사죠. 그럼 뭐 한 이후에 이탈리아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wrote a book about Asia. 그래서 이 13세기에 아시아에 대한 책을 쓴 이후에 이 종이돈이라는 소식이 뭐 한 거죠?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종이돈을 썼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갔겠어? 얘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는요, wrote about 쿠블라이 칸. 쿠블라이 칸이에요. 우리가 하는 칸, 정복자 칸, 그거. 그 PC방 그거 말고. 자, 쿠블라이 칸에 대해서 썼는데, about 전치사죠. 근데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는 이 사람한테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잘 봐. 사람 이름이라는 명사를 썼고요. 컴마 찍었잖아. 그지? 그리고 The Mongol ruler. 이게 통치자라는 뜻이야. 룰러. 통치자, 지배자. 통치자, 지배자. 자, 이렇게 명사 나오고요. 컴마 찍히고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이걸 동격이라고 해, 문법에선. 이걸 동격이라고 하고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니? 뭐뭐인. 그래서 거꾸로 가보세요. 자, 중국의 몽골 지배자인 쿠블라이 칸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몽골 지배자, 몽골 통치자, 지배자인 쿠블라이 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책을 쓴 거죠. 됐죠? 다음 문장. 자, 그럼 칸의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복자 칸 맞아요. 자, 칸이라는 사람이 뭐 했냐? deman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쌤이 여기다 좀 별표를 칠게요. 힌트입니다. 자, 그리고 문법 설명 먼저 해볼게요. 주어를 쓰고 나서 이 demand라는 단어를 썼죠? demand 무슨 뜻이야? 요구하다, 주장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demand 말고도 예를 들면 call for나 요구하다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요구하다 뭐 있니? 뭐 require 있잖아요. 같은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또는 추천 이런 동사들. 다시 한번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추천의 동사들인데 쌤이 지금 3개밖에 안 썼어요. 그 중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 중에 요구하다가 나온 겁니다. 되세요? 요구하다 동사들. 이 요구하다 동사들이 나오면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접속사 that 그리고 나서 주어 다음에 조동사 should 쓰고요.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 상태에서 should는 생략도 가능해요. 그러면 나중에 어법 문제로 뭐가 나올 거냐? 얘가 시험 문제로 정답으로 잘 등장합니다. 요게.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 여기 대절부터 가로쳐보고 바로 닫아볼게요. 항상 해석하는 요령은 주어들끼리 먼저 하죠.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여기 있는 주어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미래, 의무, 당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 의무, 당위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거 해야 한다. 뭐뭐 할 것을 요구한다. 뭐뭐 하자고 주장하다. 뭐뭐 하자고 제안한다. 뭐뭐 하라고 앞으로 뭐뭐 하라고 명령한다. 네가 앞으로 이거 하라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그래서 미래, 의무, 당위의 뜻이 됐을 때는 조동사 should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정답으로 잘 등장합니다. 얘는 생략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구조 잘 보시면 가로치고 닫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생략도 가능해. 보이시죠? 그러면 the paper money 다시 한번 주어가 맞고요. 조동사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뒤에 누가 나와야 된다고? 동사 원형이 나온 다음에 근데 둘 다 동사 원형이지. 그럼 이제 뭔 차이인지 얘기해봐. 그렇지. 얘는 이제 능동이고요. 얘는 수동이잖아요. 그렇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능동 수동 문제로 쌤이 한 번 더 바꿔냈어요. 목적어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수동으로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면 얘들아 주제문이에요. 주제문입니다. 자, 칸은요. 그 종이 돈이 뭐 해야 한다고? should be accepted니까 뭐 해야 된다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By everyone in his empire. 나왔으니까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종이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받아들여져야 한다. 라고 요구했어요. demand는 요구하다 뜻도 있고요. 주장하다 뜻도 있는데 요구하다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살짝 이제 한 단계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should는 생략된다고 칩시다. should가 생략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주절의 시제가 과거죠. 그럼 오답을 어떻게 내기 딱 좋으냐면 was accepted by 이런 식으로. 이거 왜 안 될까요? 선생님 말했잖아요. 미래 의무 당위에 대한 주장이란 말이야. 미래의 의무 당위에 대한 주장일 때는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should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데 should 다음에 was accepted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돼. 이게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오답으로, 얘들아. 알겠지? 다 적었죠? 해석 잘 적었죠? 해석까지. 이거 해석까지 돼야 돼요. 다 적었죠? 자, 그 다음 펄로 주어고요. introduce는 미리 얘기해 볼게. 얘 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introduce는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주어 다음에 introduce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삼형식 타동사입니다. 그럼 타동사니까 삼형식이니까 목적어 몇 개여야 돼? 하나지. 두 개면 큰일 나죠. 삼형식인데. 그래서 이 뒤에 목적어를 하나를 써요. 근데 여기다 to를 붙일 때가 있거든? 그럼 to 다음에 이 명사가 나오는데 이 명사가 뭐냐? 항상 사람 같은 대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to를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하거든? 전치사라서. 다시 얘기하면 생각해봐. 삼형식 타동사니까 목적어 나오면 여기서 원래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바뀌면 안 됩니까? 바뀌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introduce 다음에 to 플러스 사람을 먼저 쓰고 목적어를 이렇게 뒤에다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동스럽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버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목적어 하나만 나온 거 맞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게 삼형식의 특징이야. 그럼 introduce는 뜻이 뭐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소개하다. 두 번째 도입하다. 그래서 소개하다, 도입하다. 두 가지. 소개하다, 도입하다거든? 그럼 해보자. 목적어는 우리 해석을 을로 하잖아요. 그럼 주어는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 소개하다 혹은 도입하다가 되죠. 해석돼요? 동사 하나만 해석하지 말고 통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주어는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 소개하다, 도입하다 이렇게요. 그럼 밑에 있는 건 해서 어떻게 할까? 주어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소개하다, 도입하다가 되겠죠. 되시죠? introduce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to가 보이면 이 부분을 가로쳐버리면 돼요. 선생님 약간 가로쳐버린 거. 그러면 아 이게 to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사람 같은 대상이구나.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to랄 거 벌써 어떻게 했어요?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했단 말이야. 전치사니까. 그럼 목적어 어디 있어요? concept 보이죠? 그리고 이 concept of는요 뭐뭐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of도 뭐뭐라는 이라고 쓰시고요. 동격이라고 표시하시요. 그래서 뭐뭐라는 생각 또는 개념이에요. 뭐뭐라는 생각 또는 개념. 그래서 아예 공부할 때 한꺼번에 묶어. The idea 혹은 notion 또는 지금 우리 책에 나온 concept
of 이렇게요. 그러면 뭐뭐라는 생각 또는 개념이란 뜻이 됩니다. 됐죠? 뭐뭐라는 생각 개념인데 항상 of를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라는 생각 또는 개념인 거야. 그러면 종이 돈이라는 생각 또는 개념을 누구에게? 유럽에 소개한 거예요. 야, 내가 동양에 갔다 와보니까 우리 유럽은 금화, 은화 많이 봤잖아. 금은 보화라고 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캐리비안 해적 보면 엄청 무겁지 않을까? 근데 얘가 중국을 갔다 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뭘 써? 지폐를 써. 엄청 가벼워. 그치? 좋네. 좋으니까 가져가서 도입한 거야. 소개한 거야. 야, 이런 걸 돈으로 쓰더라, 쟤네들은.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미나가 욕심쟁이야. 쟤는 집에 금화, 은화가 엄청 많아. 그걸 기쁨으로 사는 아이야. 집에 금화가 막 쌓여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이걸 주겠대. 느낌 어떻겠어? 싫어요. 나는 금색으로 반짝반짝한 게 좋아. 무거워도 돼. 난 무거운 게 좋아.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실제로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싫어했습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우리 좀 그 왜 뭐죠? 암호화폐. 너가 취업을 했어. 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돈 말고 암호화폐로 월급을 주겠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은 건가? 근데 요즘 뉴스 간간 나오잖아. 막 없어지고 떡락하고. 되겠어? 싫죠? 그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바뀐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좋아하는 건 있지. 돈으로서. 뭐죠?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이걸 모았어요. 금. 금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돈이에요. 그쵸? 그래서 금과 달러가 세계 공통화폐입니다. 그런 거 들어봤죠? 경제 시간에 배웠어? 아직 경제 안 배워? 경제 안 배워도 그런 거 알아야 돼. 그러면 하지만요, 사람들이 wanted money. 근데 목적어인 명사로 끝나지 않았고 뭐의 수식을 받은 거니? 지금 보니까 그렇죠? 분사 플러스 알파죠? 이제 알죠, 이제? 그래. 그래서 이 명사가 지금 끝나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분사 플러스 알파 두 단어 이상 넘어간 거. 자, 그러면 얘도 목적어 찾아봐야지. 어디 있죠? 요 사이에 없죠.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살짝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요 사이에 생략된 게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거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be made of 많이 배웠죠? 뜻이 뭐지?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뭐 때에 따라서는 of 대신에 from을 써도 되잖아. 그렇지?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같은 뜻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같이 생략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먼저 딱 끊어보면 뭐로 만들어진 돈? 미나야?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돈. 이걸 원했죠. 너처럼. 나는 금으로 만들어진 금화 또는 은으로 만들어진 은화. 이걸 원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금과 은이라는 존재는 또 대신 뭐냐? 잘 보세요. 오브 무슨 사 한 번 더? 전치사야. 그 다음에 금, 은, 명사야.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났어. 뒤에 뭐 나왔지? They could trust인데 못 빠졌다? 동사에 목적어가 빠졌구나. 그럼 여기 있는 대세 정체는 목관대죠. 자, 목관대는 무슨 절? 형용사절. 그래서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소식하는 문장이고 뭐뭐 하는. 그래서 요 문장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금과 은을 이렇게 소식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봐봐. 거꾸로 쭉 가세요. 이렇게. 거꾸로. 그럼 거꾸로 쭉 가봐.
사람들이 있죠, 대의는. 그들이 하지 말고, 그럼 봐봐.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신뢰할 수 있었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돈. 됩니까? 한 번 더 해봐.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던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돈. 됩니까? 이 돈을 원했어요. 왜?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금과 은은 믿을 수 있어. 저 종이를 내가 어떻게 믿냐? 지금 우리한테는 암호화폐가 그런 느낌이에요. 저 암호화폐를 내가 어떻게 믿어?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치? 해킹당하면 어떡하려고? 모르죠.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월급 받을 때쯤 되면 암호화폐의 시계 세대로 돌아갈 수도, 시작될 수도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게 좋아. 다음 문장. 자, it wasn't until that 나왔는데,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법 먼저 해볼게요. Not until a that. 그 다음에 뒤에 주동.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문법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not until that 구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not until that. 해석은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기를 B라고 한번 할게요. 쌤이. 이 부분을 퉁쳐서 A 하고 나서야 해석 잘 써야 돼.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글 잘 써.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럼 1661년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지 마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A란 말이야. 그리고 t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내용이 B란 말이에요. 그럼 해서 어떻게 하라고?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게 됐다. 그럼 1661년이 되고 나서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1661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the first paper money, 최초의 종이 돈이 was issued. 어떻게 됐어요? 발행되었어요. 수동태죠?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석해봐. 1661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최초의 종이돈이 발행된 거죠. 그럼 1661년이 되기 전에는 안 됐다는 얘기야. 종이돈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발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 왜? 뭐 때문에 그래? 왜 그랬을까? Because of 보이지? 무슨 사? 전치사고요. 이 뒤에 명사 나올 거 아닙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게 원인이야. 그 원인이 뭔데? 그 원인이 중요할 거야. 지금 여길 뒤에다 썼거든. 그지? 그럼 왜 1661년이 돼서야 종이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폐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쵸? 이때 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때 지폐 썼나요? 그쵸? 얼마 안 된 거야, 생각보다. 그럼 왜 이렇게 늦게서야 종이돈이 발행됐냐라고 했더니 이유가 이거야. coin shortage. 자, shortage라는 단어는요, 부족, 결핍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스웨덴에서의 동전 부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폐를 사람들이 별로 믿음이 안 가니까 안 썼단 말이야. 왜냐면 금화 은화가 있었으니까. 이건 믿을만 하잖아. 잠깐만. 그래서 금화 은화가 있어서 그걸 좋아했는데 종이로 된 건 믿음직하지 않았잖아. 여기다 숫자밖에 안 써있는 걸 뭘 믿고 쓰겠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쓰게 된 이유가 뭐야? 그 금화 은화로 만드는 그 코인이 부족해진 거야. 금과 은은 한정돼 있잖아. 근데 돈은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경제가 커지니까.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저 때가 대항해 시대예요. 무역, 쉽게 말하면 무역이 활성화된 시대란 말이야. 그럼 금화와 은화를 배에다 싣고 가서 그 무거운 걸 가져가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뭘로 하자? 요걸로 하자. 대신
너가 발행한 거, 내가 발행한 건 믿음이 안 가니까 각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종이돈.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한국은행. 맞죠? 한국은행에서 공인된 종이에다가 숫자 그리고 세종대왕님 그리고 색칠 좀 칠하고 이쁘게. 그걸 우리는 돈이라고 믿고 쓰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냥 종입니다. 그걸 우린 돈이라고 믿고 그 가치를 믿는 거예요. 너네가 설날 세배 하는데 내가 자 세뱃돈이야 이러면 여기다가 1억 써가지고 나하고 장난합니까? 그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니 생각보다 되게 늦게 나왔네 종이돈이. 이유가 뭐야? 이게 좋아서 바뀐 게 아니야. 왜 바뀌었어? 동전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뀐 거예요. 알겠어요? 좋아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shortage 단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부족이야. 그러면 shortage하고 동의어가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이 단어가 있죠. lack. 아시죠? 다음 문장. 문장이네요. Not long afterward. 그 이후로 머지않아 쓰세요. 그 이후로 머지않아. 그 후에 머지않아 이 뜻입니다. 그 이후로 머지않아. 그 이후에 머지않아. 1960년대에 S 붙으면 연대죠. The first paper money. 최초의 종이돈이 was issued. 한 번 더 나왔네요. 수동태. In North America. 어디에서? 북미죠. 북미. By Massachusetts Bay Colony에 의해서 이 북미에서 최초의 종이돈이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에서는 더 늦었죠. 북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거기에서는 1960년대가 돼서야 이 종이로 된 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러. 그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굉장히 늦게 나왔죠. 그죠? 자, 다 됐죠? 수고하셨고요.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